초등학생 남매를 밤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친부와 계모가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자택에서 10세 딸과 7세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계모 B씨는 테이프를 감은 나무 둔기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가격했고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친부 A씨도 딸의 머리와 팔을 때렸다. 재판부는 통상적 훈육을 훨씬 넘는 수준이며 피해 사진은 초등학교 4학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흥분 상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용서,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량이 가볍다, 용서했다는 게 면죄부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중학생 추정 10대들이 10살 초등학생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라이터로 팔을 지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초등학생은 현재 2도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경 해운대구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A군과 B군에게 중학생으로 보이는 10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접근해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했다. 하지만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들이댄 데다 심지어 라이터로 A군의 팔을 직접 찢었다. A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8일 신고를 접수했지만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 폐쇄회로 CCTV 확보 등을 통해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10살 아이한테 화상 입힌 게 그냥 장난인가? 가해자들 이름 공개하라며 분노하고 있다. 쌍둥이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9년 중형에도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지난 2월 1일 밤 A씨 39가 술에 취한 쌍둥이 형제 중 B씨로부터 나가 죽어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동거 중이던 친족이었다. A씨는 이미 형사처벌 전력만 9회,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2023년에는 음주 전동 킥보드 운전 후 신고자를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는 난폭행위까지 저지른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친족을 살해하고 어떤 사과나 용서의 노력도 없었다며 징역 19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 오히려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곧 풀려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바로 옆동에 사는 남성과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1시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20대 여성 A씨의 집에 한 남성이 베란다를 타고 침입했다. 홈캠 영상에는 남성이 서랍을 뒤지고 속옷 냄새를 맡은 뒤 이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침입만 3차례 A씨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도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유치장에 있던 남성은 곧바로 풀려났다. A씨는 가해자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너무 무섭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 아쉽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에게 불법 행위를 시킨 뒤 가혹한 행동을 이어간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결국 재판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양은 1심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군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경남 창원의 한 숙소에서 피해자 D양에게 금전을 목적으로 한 불법 만남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낮은 점을 알고 접근했고 강제로 촬영한 사진까지 이용해 계획을 실행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이들은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신체적 학대까지 이어졌다. 2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인천원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002년에 이혼한 전처 B씨와 이혼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 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범행 이유는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려 하자 다시 흉기를 들고 위협하려 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비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A씨는 이전에도 교제폭력 전력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중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개선 의지나 반성의 흔적이 없다며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술자리 도중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경기 가평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 안에 있던 여동생 B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일주일 전 여동생과 말다툼한 일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격분했고 그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 뒤늦게 신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고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관계를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소개받은 뒤 추행하고 감금한 4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48세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도 상관없다며 B씨에게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적장애 여성 C씨를 소개받은 뒤 곧바로 범행에 나섰다.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A씨는 C씨 옆에 앉아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고 다음 날엔 오산 자택으로 데려가 폭행과 감금까지 저질렀다. B씨는 C씨가 동행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데려왔고 휴대폰 전원까지 끄게 해 A씨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상처 사진, 휴대폰 기록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38세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이웃 남성을 일본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믿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B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75cm짜리 장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는 보지 않았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며 사회와의 무기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단호히 밝혔다.